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대전이요? 멀리서 오셨네. 네, 고생하셨어요. 형님. 아유, 귀여워요. 어떻게 지내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 맞게끔 답을 해드리긴 해요. 네, 딱히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궁금하신 거 편하게 물어보세요. 일단 제가 소심한 것도 있는데 제 문제점이라면 제가 바꾸고 싶은 거 남눈치를 진짜 많은 거예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ISFJ. ISFJ. 근데 이거는 좀 ISFJ 좀 특징이신 것 같아요. 좀 생각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생각이 진짜 많아요. 생각이 좀 많고 쓸데없는 걱정, 고민 이런 것도 되게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결정을 잘 못해요. 그래 보이세요. 우유부단한 것도 있으시고 아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브들이 여자들한테 좀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여자들은 이런 감각이 좋기 때문에 남자가 좀 어떠한 바이브를 가지고 있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그 강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에 딱 알아본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이제 이쁜 여자들일수록 그런 감각이 좀 뛰어나다고 보는 거긴 하지. 자기 중심이 조금 흔들리시는 것 같아. 많이 흔들리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자라는 것 자체가 좀 자기 중심이 있고 강한 남자한테 의지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형님이 말하는 걸 봤을 때는 왜 형님께서 그동안 고등급 여자를 못 만나고 여러 업체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결과를 못 얻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까지 업체들 몇 개 갔다 오셨어요? 5개? 돈이 많으신가 보다. 여기서 했었던 걸 쭉 돌이켜보면 돈 났다고 했었던 좀 사람이 좀 막대하는 게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드에서 약간 보이긴 했는데 나중에 저는 더 많이 보이는 게 이제 좀 사람을 사람처럼 안 되는 거. 여러 업체들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되게 자기 중심이 없으신 거예요, 형님. 줏대도 없는 거고 이쪽 업계에 대해서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이 깨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을 갖고 있나요? 환상? 많이 좀 깨지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형님이 어떤 걸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큰 도움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정형화된 방식들을 많이 알려줄 거야 아마. 옛날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형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와 매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철새 마냥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돈 낭비하고 상처받고 그런 게 아닐까. 근데 혹시 강의나 이런 걸 여기서 들어도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케이스는?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큰 도움을 받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살아오시면서 연애를 어느 정도 하셨잖아요. 이성 경험도 있으시고 업체 경험도 있으시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람마다 그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있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님. 네네. 어쩌면 형님께서는 그 한계까지 왔다고 또 보긴 하는 거죠. 계속 꾸준히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 노력을 해왔잖아요. 어느 순간 한계에 막힌 거고. 근데 여기서 형님께서 더 뚫어내고 싶은 거잖아. 그쵸. 근데 어쩌면 그게 형님의 한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납득을 못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 저는 납득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도 100% 공감하는 게 사람이 키, 외모 이것만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그쵸. 무형적인 것들도 다 타고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아까 말씀하셨던 운동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좀 납득을 하기 쉬울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런 성격이나 말하는 화술이나 이런 것들은 무형적인 거다 보니까 어떤 수치화, 객관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없다 보니까 맞아요. 납득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용이나 시간을 투자했을 때 가성비가 나오는 구간이 아마 거의 떡잎까지 차올랐다 이 정도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업체 경험도 없으시고 또 이성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으셔. 그러면 앞으로 형님께 가야 될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더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미 형님께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고 어느 정도 경험이 좀 있으시잖아요, 형님. 나이도 좀 있으시고 한계를 정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어쩌면 아까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턱 밑까지 오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물론 이제 형님께서 저랑 수업을 통해서 또는 다른 업체에 가가지고 조금은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진짜 형님 돈을 벌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해요. 공감이 어느 정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형님이 한계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서 이런 말을 해주시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요? 네. 다 그냥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잘해보자 하면 이제 잘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만약에 형께서 20살이에요. 20살 초중반이야.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같이 잘해보자라고 얘기했을 것 같긴 해. 근데 이미 어느 정도 형님이라는 사람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기서 더 발전시키고 하는 것들이 저는 어렵다고 판단이 들긴 한 거죠. 이제 저한테 그 고등급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가능하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러한 픽업적인 기술이 아니라 이제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미 외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나쁘지 않아요. 키도 크시고 깔끔하게 생기셨고 못생긴 게 아니시니까.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능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본질이 중요하다. 그치. 제가 제일 자기 확신을 못 가지는 분야가 여자랑 얘기했거든요. 그게 사실 고민이죠. 형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좀 자기중심 없으시고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끌려다니시는 모습을 보니까 큰 여자를 귀감을 수 있는 그런 강한 프레임이 없으시니까 나중에 형님께서 그런 여자를 만난다 한들 여자가 바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런 깜냥이 안 되는 남자다. 그냥 평범하거나 나보다 좀 가치가 낮아 보이는 여자를 만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성격 이런 거에서 어떻게 만족감을 앞으로 얻어갈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적당히 좀 만족하고 사는 게 전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형님. 그러니까 저도 그렇긴 한데 타고난 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힘들어요, 이게 형님. 욕심과 야망이 큰 사람들은요, 이 현실에 안주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형님한테 형님의 한계가 여기까지이고 눈을 낮출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좀 솔직히 이상하잖아. 근데 어느 정도 현실적인 얘기 현실적인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뭔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상대를 규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선의 거짓말을 하는 게 좋을까? 두 개가 항상 충돌을 하지. 컨설팅뿐만 아니라 제 수강생들한테도 마찬가지이기도 해요. 저는 근데 무조건 전자가 나아요. 뭐든지 간에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운이라는 것도 작용한단 말이야. 그쵸 운도 되게 운의 요소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잖아.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여성은요, 결국에는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학력도 좋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따지잖아. 형님은 얼굴이 이쁜데 성격이 안 좋은 여자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얼굴이 못생겼는데 성격이 좋고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결국에는 얼굴이 이쁘고 성격도 좋은 여자를 찾는 게 우리 남자들의 최종 목적이란 말이야.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게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운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노력한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더 잡을 수 있는 확률이 큰 건 맞긴 해요. 근데 노력을 한다 해가지고 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긴 해. 저는 그래도 욕심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욕심을 어떻게 하면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님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국에 사람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남자건 여자건 간에 슬슬 좀 현실과 타협하는 그 시기가 더 빨리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형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긴 해요. 어떻게 슬기롭게 타협을 할 건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정리를 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물론 말씀해 주신 것도 되게 피아 사리는 것도 많고 하긴 했는데 사실 제가 이런 거를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되게 어렵죠. 이렇게 상담을 받고 나니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나중에 가면 후기 진짜 정석이 됐어요.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눈치 이런 거 안 봐도 되니까 저한테는. 형님이 말한 것처럼 가족이나 연인이나 형님 직장 동료들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 친구한테도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저한테 편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요, 그냥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혹시 나중에 심리학 공부 이런 거 하실 생각 없어요? 심리학이요? 심리학을 공부를 해서 상담 쪽으로 가시면 되게 잘하시지 않을까?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제가 저 심리학 상담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보다 상담을 더 잘하시는 이것도 말하면 좀 더 많이 썼다 상담을 받는 것도 한 7-8분 만나봤었고 거기에서 진짜 상담 잘하신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2분 정도 있었는데 거의 그분들만큼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오프라인 컨설팅도 그렇고 지도하고 있는 수강생들도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서 분석도 되게 많이 하고 어떤 식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방향성을 좀 제시해 드릴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이지 않을까요, 형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상담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또 금액을 만약에 지불하면 이렇게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하죠, 형님. 너무 이제 이런 거에 돈 많이 쓰지 마세요. 저도 이제 좀 생각이 정리돼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 돈을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지금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저한테 얘기를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서 마지막 하나 좀 궁금한 게 나중에 인생 설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이브 날 때도 좀 듣긴 했는데 이 이후에 어떤 삶을 좀 그리시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해요, 형님. 저는 되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